행사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안전산업박람회, 그리고 기상기후 산업박람회, 그리고 승강기 엑스포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안전기술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안전선진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기상청, 경기도가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만큼 마지막까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회째입니다.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전산업을 선도하고 또 국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점차 아마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승강기 안전 분야에서는 세계 18국이라고 그랬습니까? 18개국에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조금씩 경제 영역, 산업 영역이 이렇게 커져가고 거기서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 건설, 교통, 화재 등 분야별 안전제품들을 전시관을 따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AR이라고 합니까?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그런 것도 혁신성장관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 마을도 저희들 만들어 봤습니다. 뭐가 좀 재미가 있어야지 이 일산까지 오지, 무슨 재미로 오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시라. 안전은 몸에 익히면 이거는 자전거하고 비슷해서 한번 몸에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더라. 지난번에 지진이나 화재 났을 때 학생들이 그래도 몇 차례 훈련을 하니까 잘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오늘 함께하는 기상기후 박람회, 지난 여름에 여러분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 폭염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기후라는 게, 기후변화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또 기상청과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 기상, 기후에 대한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혹은 연구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기 엑스포도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68만 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고,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서 알 수 있는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오티스, 티센크루프, 또 일본의 히다치 등 많은 데서 함께 출품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박람회를 보시고 오늘 나 한번 갔다 왔더니 기분 좋더라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야 정말 볼 게 많더라, 집에 있으면 뭐하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오늘 한번 오신 분들은 내일 여러분 가족들 손잡고 내일 모레 한 번씩 더 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차장입니다. 오늘 청장 및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대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오늘 기상기후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바쁘신 가운데서 발표해 주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안전산업과 승강기 안전 관계자 여러분, 각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께 기상청과 모든 기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중 상위 5대 요인에 극심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손실 규모는 2016년에 2,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한 국가의 정책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험 기상과 기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기상산업을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상융합 서비스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미래 기상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조하겠습니다. 기상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이번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국내 기상시설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기상산업의 미래 가치가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상과 안전 그리고 승강기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시상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2018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그리고 2018 안전산업진흥 유공표창,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유공,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상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인사 그리고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인천항만공사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무총리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로 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요거는 뭐 특별한 다른 우리 안전에 적용하는 기술이 소방관들이 100km 정도까지 아래 북쪽에 계시는 소방용 차종 로봇으로 이 산소통을 놓칠 때 다음 주변에 강한 화염이나 이런 게 온다. 그럼 먼저 감지가 되나? 자동차, 그거가 사실상 다 참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행사의 메인 순서인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 및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위한 시상제도로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안전대비 체계를 확립한 15개의 우수한 사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매우 뜻깊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의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하신 인천항만공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시상금 500만 원 전액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오전에 개최된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상장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본 시상식에서는 금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기상청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상정보 활용 부문입니다. 금상, 공항철도 주식회사.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정보 활용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환경부 장관 조명래. 공항철도 주식회사를 대표해 이정민 본부장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 부문입니다. 주식회사 파코코리아 인더스.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산업진흥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환경부 장관 조명래.
주식회사 파코코리아 인더스 송재영 대표 이사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내빈들께 수상자분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내빈께 인사. 네, 기념 촬영을 위해서 총장님께서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기상정보 활용부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정보 활용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상청장 김종석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대표해서 신창호 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상 용인시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용인시청을 대표해 정국필 팀장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상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 성대화 본부장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상 재단법인 나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단법인 나라를 대표해서 김근용 본부장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부문입니다. 상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진상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산업진흥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상청장 김종석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월드텍 허병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제안 부문입니다. 최우수상 정혜순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상청장 김종석 수상자 정혜순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2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에이셀 내진안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에이셀 내진안전 김진원 대표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상자분들께서 내빈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내빈께 인사. 네, 청장님 가운데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산업진흥부문입니다. 상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백현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산업진흥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류찬수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LICT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식회사 LICT 노승욱 대표이사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디어 제안 부문입니다. 장려상 주식회사 웨덱스
위는 제13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류찬수, 주식회사 웨덱스를 대표해 소재원 과장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역시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려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이승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 내빈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내빈께 인사. 네, 원장님께서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서, 영남에너지서비스. 위 기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날씨 정보를 기업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상청장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상가족과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임 남재철 기상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모든 수상기업, 기관과 수상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기후의 영향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던 원시대를 지나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세계 경제 활동의 80% 이상은 날씨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 영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상정보의 가치는 단순한 기상 제공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산업 영역의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수상기업들의 사례는 각 산업 분야의 기상 정보를 전략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하여 신부가가치를 창출한 훌륭한 신뢰라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인천항만공사는 다양한 기상 정보를 활용한 싱글 윈도우 웹 서비스를 개발, 활용과 함께 통합기상 수문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재예방 활동으로 11년 연속 고객 만족도 우수 등급 유지는 물론 매출액의 최대폭 증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항공철도 주식회사는 IoT 기반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철도 사고 예방과 운임사업 수입 증가 등 매출 향상과 비용 절감의 양득을 얻었습니다. 은상을 수상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ICT 기상정보 시스템 기반으로 식물 생육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용민시청은 자체 재난 예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동상을 수상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과 재단법인 나라는 날씨 경영 도입과 기상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안전사고 감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증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앞선 성공 사례들이 기상정보의 활용과 날씨 경영의 확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알차고 훌륭한 결실로 돌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기상정보의 활용과 날씨 경영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도 기술 개발과 연구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구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적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변화와 도전이 거센 21세기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상 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세계적 기술 수준의 기상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 조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상기업과 수상자 여러분들뿐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남모르게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조촐하지만 소중한 감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그런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기업과 기관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자체에서 주는 걸 저희들이 가져와서 포착할 거예요. 저희들 링카를 정확하게 바람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좀 내보내야 또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으며 저장할 수 있고 특정 날짜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스펙상 저희 과제에서 낮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안녕하세요. 기상테스터 김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맑은 있거든요. 네.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변화를 대처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채널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주축으로 해왔지만 기상청만 품질관리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공 데이터나 품질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DB까지 실사까지 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을 많이 하고 있냐, 또 나가서 기상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또 기상산업.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매출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적으로 다시 분석 결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게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산업화를 한 건 아마 저희 회사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상정보 핵심이지만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 기업을 조금 더 할인하는 다양하지만 그 원론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통합 서비스라고 기술을 통해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요. 양국 간 기술 협의 부분이 있고요. 기술 현지화 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지화, 기술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사항들, 뭐 언어라든지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에너지 제도를 혹은 정책을 우리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이런 한국 뭐 민에서 이렇게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델을 개발해서 그게 국내 산업에는 좀 제공을 했는데 이게 또 해외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019년도 기상 R&D 사업, 2019년도 미래망 사업 신규과정 공고는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고 선정 평가를 거쳐 3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5개 돼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말이 달라졌을 뿐이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 방식을 정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이제 기상 기후 정보를 활용한 예측 같은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기관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적인 방법도 이거에 대한 영향이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왕 일자다가 모내기 때 물 사용량이 가장 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41%, 그리고 26%가 홍수실 생산을 제일 나온 것이죠. 보시고 가뭄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소리가 들릴 테고 또 우리 과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추적을 해요. 360일 매일 기록을 하게 만들어요. 실험에 대한 기전은 좀 알 것 같은 거죠. 들어오면 걸러지지, 호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일단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작은 부분, 또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PM 2.5도 있고 더 작은 것은 나노 입자형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체계적인 영향도 있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이랑 안전 영향이 미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들을 제하고 했을 때는 기후는 나름대로 관리의 어떤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